전북 농민들이 집단으로 삭발식을 강행하면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쌀과 농축산물 가격 보장과 자동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실 지역 주민들이 지병으로 다리를 잃은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아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 지역 한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밀접 접촉자 중 현재 결핵에 걸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집단으로 삭발식을 강행하면서 쌀값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후계농업 경영인 전라북도 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쌀값이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0월보다 27.5%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 150여 명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나락으로 물가를 때려잡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또 농민 18명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쌀 농축산물 가격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읍시 의원들은 14일 열린 제277회 1차 정례회에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쌀값이 20kg 기준 4만 1,000원대로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어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와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현재 쌀 재고 전량에 대해 추가 시장 정리와 2022년산 쌀 추가 선성에 대한 선제적 시장 정리를 시행하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은데요. 임실 지역 주민들이 지병으로 다리를 잃은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아 집을 리모델링해 불편을 덜어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치사면에 위치한 62살 A씨 주택입니다. A씨는 최근 지병으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A씨가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집수리에 나섰습니다. 양 다리를 절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치사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도 일부 모금을 해서 보탰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인력봉사 아니면 또 기술봉사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삼계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독지가도 개보수 비용에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임실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행정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외부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원정으로 불편했던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A씨. 성금으로 만들어진 임실 해피하우스가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 지역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 차들이 주행 중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원시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남원 A주유소에서 경위를 넣고 시동 꺼짐 현상 등 차량 이상으로 신고된 것만 20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피해 차량과 유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유에 물이 섞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시 A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양성 판정자와 밀접 접촉한 원아 등 83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결핵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밀접 접촉자 중 현재 결핵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4월에서 5월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6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피해 응답 학생은 초등학생 694명,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8.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행,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장기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에는 사가지고 이래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읍면동 간 평균 연령 차이가 최대 30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243개 읍면동 가운데 평균 연령이 30대인 곳이 7곳에 불과했으며 30대와 40대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8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평균 연령은 46.6세로 전국 평균 44.1세보다 2.5세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남과 경북,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도내 지역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30대인 읍면동은 33.9세인 혁신동 등 전주 5곳, 군산 1곳, 익산 1곳 등 7곳뿐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가 있는 혁신동과 송천동 일부를 제외하면 도내 모든 읍면동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30대와 40대가 없는 곳은 진안이 유일했는데요. 도내 읍면동 중 평균 연령이 낮은 전주 혁신동과 62.8세로 가장 높은 남원 대강면의 평균 연령차는 28.9세였습니다. 혁신동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이유는 각종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교육,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젊은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에서 운영 중인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농산물 매출만 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생산자가 전월에 납품한 농산물을 당월에 전액 지급하고 있어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순창 지역 생산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로컬 푸드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만 70세 이상인 순천 군민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이고 순창 지역에 1년 이상 사는 군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